다음으로 로스 펑션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 펑션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직접 좋은 로스 펑션을 설계할 수 있을까요? 로스 펑션은 일단 한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어느 펑션이든 관계가 없지만 미분 가능해야 합니다. 우리가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미분이 가능해야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스 펑션 혹은 코스트 펑션을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프린시플에 의해서 로스 펑션 혹은 코스트 펑션을 설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코스트 펑션을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일일이 매뉴얼하게 디자인할 필요성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곧 살펴보겠지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프린시플을 이용해서 로스 펑션을 유도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가정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모델에 인풋과 이 웨이트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레이블의 확률은 IID라고 가정을 하면 이 각각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 확률들을 이렇게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곱은 1보다 작은 값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곱을 많이 하면 0에 수렴을 하기 때문에 옵티마이즈 하기 어려워서 로그를 씌워줍니다. 그러면 곱이 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로그로 바뀐 값을 로그 라이클리후드라고 하는데요. 주어진 x에 대해서 y 레이블의 확률을 계산하는 것을 라이클리후드라고 하고 거기에 로그를 씌웠으니 로그 라이클리후드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아웃풋을 확률 분포로 해석을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 등에 대해서 어떻게 이 ML 프린시플을 가지고서 로스를 유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리그레션이 어떤 태스크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리그레션은 인풋이 n차원의 실수입니다. 단순하게 n개의 실수라고 봐도 되겠죠. 여기서는 예로 주식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과거 예를 들어서 10일에 주식 정보가 들어오면 내일 주식값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풋이 n개의 실수고 아웃풋은 하나의 실수입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인풋으로 어떠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레이블이 두 가지입니다. 비치이거나 비치가 아니거나 이렇게 레이블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작업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 하고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은 인풋은 똑같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과 비슷하게 이 예시에서는 이미지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가능한 아웃풋이 여러 가지입니다. 해변일 수도 있고, 산일 수도 있고, 시티일 수도 있고, 포레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리그레션에 대해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프린시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이 y에 대해서 확률 값을 나타내 주는데요. 이 민 값이 가장 큰 확률을 나타내고 이 민, 이 뮤보다 멀어지면 확률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이 분포 같은 경우에는 뮤가 민이고 시그마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죠. 그래서 뮤 시그마에 따라서 요 옆으로 퍼지는 정도가 결정이 되고 이 민은 요 중심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디스트리뷰션의 또 다른 특징은 얇은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서 이 평균값에서 쭉 멀리 갈수록 이 값들이 급격하게 0에 수렴합니다. 이 말은 아웃라이어, 이 민값과 다른 아웃라이어들을 굉장히 크게 피널라이즈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로스 펑션을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 뉴럴넷의 아웃풋이 민값을 예측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어진 이 주식값이 있을 텐데 사실 이 주식값을 아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확률적으로 평균이 요 정도 될 거다라고 우리의 뉴럴넷이 예측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143.52 유로일 텐데 값이 정말 이 값일 수도 있지만 요 값일 확률이 제일 높은 것이고 140일 수도 있고 146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는 단순하게 요 민값을 예측한다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다른 값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143이 민값이라고 했을 때 146이라든지 140이라든지 이런 값들에 대한 확률은 이렇게 가우시안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타겟 Y의 확률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학습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 디스트리뷰션의 값을, probability를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모델의 아웃풋을 이렇게 가우시안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웨이트를 찾아주어야 하는데요. 이 웨이트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아까 전에 모델에 인풋을 주어졌을 때, 넣었을 때 아웃풋 Y의 확률을 최대화하는 것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IID를 통해서 이 각각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곱으로 나타냈죠. 인디펜던트하다고 가정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 프로바빌리티들이 1보다 작은 값들이 계속 곱해지기 때문에 최적화가 어려워서 썸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로그를 씌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형태가 이 형태고요. 이 n은 n개의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트레이닝 데이터 포인트. 그러면 우리는 요 값을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건데요. 그러면 요 가우시안 식을, 디스트리뷰션 식을 여기에 넣어줍니다. 그리고서 요 프로바빌리티를 가장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러한 웨이트 값들을 찾아주면 우리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프린시플에 의해서 W를 찾아주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이 값을 집어넣고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앞에 부분은 이런 식으로 로그로 나오게 되고요. 뒷부분도 로그의 익스포넨셜 씌우니까 없어져서 이 안에 부분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앞에 텀은 W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하고 상수로 간주하고 0으로 간주하고 지워도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부분에 이 상수도 W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워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값만 남게 되는데요. 이 마이너스 값이 있기 때문에 argmax를 argmin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이 아래 마이너스를 떼고 앞에 마이너스를 지우고 min으로 바뀐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2 로스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모델의 아웃풋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트루 값과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확률 모델이 가우시안을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유도한 결과와 같습니다. 결국 이 엘투로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설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MN 프린시플에 따라서 설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스퀘어드 로스는 혹은 L2 로스는 이런 식으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하고 ML 프린시플에 따라서 유도했을 때 나온 로스이고요.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웃라이어를 상당히 강하게 피널라이즈 하는 로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아웃풋과 그라운드 트루스 값의 차를 제곱하여서 미니마이즈 한다고 로스를 설정하면 방금처럼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옵티마이즈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라플라스 디스트리뷰션이라는 확률 분포도 있습니다. 이 확률 분포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2b분의 1 곱하기 익스포넨셜 그리고 역시 또한 y 값의 확률 값이고요. 이 뮤는 평균 값입니다. 이 b는 스케일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앞에서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과 다르게 이 테일이 좀 더 깁니다. 가우시안은 테일이 굉장히 짧았는데 테일이 굉장히 긴 가우시안에 비해서 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했을 때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좀 더 관용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좀 더 현실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역시 비슷하게 모델의 아웃풋이 인풋 X가 주어졌을 때 이 아웃풋의 확률 분포가 라플라시안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아그맥스 요식에 넣고 어떤 로스가 나오는지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식에 로그를 씌우면 요 앞에 값이 이렇게 로그로 나오게 되고요. 이 뒤에 값은 익스포넨셜이 사라지고 익스포넨셜 위에 있던 요 값이 여기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W에 관한 텀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값이 그대로 내려오는데 역시 B도 W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없애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이 남게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를 이제 없애주기 위해서 argx를 민으로 바꿔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1 로스가 나오게 됩니다. L2 로스는 이렇게 한 다음에 제곱을 했죠. 근데 여기에 절대값하고 1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L1 로스가 됩니다. 우리가 이 앱솔루트 로스, L1 로스를 미니마이즈 한다고 하면 이제 라플라스 분포를 가정하고서 로스를 유도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앞의 경우에는 유니모달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모드만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두 위치에 분포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멀티모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믹스처 덴시티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프로바빌리티 모델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요 파이가 이 각각의 모드들의 웨이트입니다. 어떤 데이터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각각의 믹스처들을 이렇게 웨이트를 통해서 X마다 웨이트를 정해줄 수가 있죠. 웨이트를 이 각각의 디스트리뷰션에다가 곱해서 더해주면 확률 분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웨이트들의 합은 당연히 1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드를 가지는 확률 분포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로스 펑션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고 다시 비디오를 재개하면 좋겠습니다. 비디오를 정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고
비디오를 다시 재생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맞죠? 일단 첫 번째 옵션은 왜 틀렸을까요? 어떠한 함수든 다 되는 게 아니라 디퍼런셜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 최적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함수를 로스 함수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분이 가능한 함수들만 로스 함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ML 프린시플에 의해서 어떻게 로스들이 유도가 되는지 살펴보았기 때문에 2번은 옳습니다. 그리고 스퀘어드 로스, 이 L2 로스는 아웃라이어에 좀 더 센서티브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샘플들이 IID라고 가정을 하여서 이 각각의 샘플들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고 곱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로그로 바꿔주면 썸으로 바뀌게 되고요. 지금까지는 리그레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웃풋 레이어, 클래시피케이션의 아웃풋 레이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가 두 개만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앞에 예시처럼 해변이냐, 아니면 해변이 아니냐. 이렇게 두 개 클래스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의 밸류만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그모이드를 이용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 값이 0에서 1 사이로 나올 텐데, 중간값인 0.5보다 크면 빛이라는 클래스고 0.5보다 작으면 이제 빛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혹은 이 아웃풋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로 하여서 빛일 확률, 빛이가 아닐 확률 이렇게 두 가지로 계산한 다음에 둘 중에 더 큰 값을 가지고서 레이블을 정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각각 클래스에 대해서 스코어를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클래스를 레이블로 출력합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할 때부터 많이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두 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하고요. 클래스가 두 개 초과를 하면 우리는 보통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합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보기에 앞서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뮤값은 결과값인 y가 1일 확률입니다. 그리고 이 1-뮤는 y가 0일 확률이겠죠. 그래서 뮤가 1일 때는 요 값이 곱해지고 여기다 1을 하면 0이 돼서 요 값은 1로 사라지게 되죠. 반대로 y가 0이면 요 값이 뮤의 영수니까 사라지고 여기는 1이고 1-뮤가 남아서 y가 0일 때 확률도 잘 표현이 됩니다. 이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은 투 클래스의 경우에만 잘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요 아그맥스 식에 대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델의 아웃풋이 y가 1일 확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그모이드를 통과하면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 모델의 출력값이 하나일 때 그 출력값이 y가 1일 확률이라고 해석을 하면 베르놀리 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을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요 식이 요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요 식을 이제 로그에 따라서
계산해 보면 로그 안에 곱하기는 더하기로 바뀌게 되고 마이너스를 곱해서 맥스를 민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yi 이게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건 흔히 우리가 많이 보았던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레이어의 마지막 값은 시그모이드 등으로 모델링을 하여서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도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서 ML 프린시플을 이용해 유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다른 수업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들어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랑 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랑 무슨 관계냐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인풋이죠. 이 인풋을 어떤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와 곱해주고 바이어스를 더해줄 수도 있고 안 더해줄 수도 있죠.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시켜주면 이 hx는 y가 1일 확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hx는 y가 0일 확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 자체가 우리의 y가 1일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프로블럼 포뮬레이션이었죠. y가 0이라면 x가 주어졌을 때 이게 1이길 바라고 y가 1이면 이 값이 주어졌을 때 1-p x가 0일 확률 해서 1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 두 개는 서로 더했을 때 1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개가 전체 사건을 나타내기 때문에 1이라서 이제 여기서 1에서 요 y가 1인 값을 빼주면 x가 주어졌을 때 y가 제로인 확률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확률을 좀 더 컴팩트하게 표현하면 a 곱하기 요 값이 이제 a입니다. 요거는 1-a입니다. y가 0일 때는 a의 0승 1-0, 1-1-a죠. 0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a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y가 1일 때는 a의 1승 1-a, 1-0하면 0이라서 이게 사라져서 y가 1일 때 확률은 이렇게 a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멀티플한 트레이닝 이그젬플들을 IID라고 가정을 하여서 이렇게 복잡한 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원칙에 따라서 수식을 대입하고 유도하면 아까 우리가 유도했던 대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나오게 되죠. 이 부분은 이제 봤던 거라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넘어가면 실제 이 Z는 WX 더하기 P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거기 시그모이드를 통과시킨 거죠. 그리고 실제 현업에서는 프랙티스에서는 이 1보다 작은 값들을 계속 곱하게 되면 결국은 이 값들이 0에 수렴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옵티마이즈가 어려워서 로그를 씌워줍니다. 그러면 곱하기가 썸으로 바뀌면서 옵티마이즈가 뉴메리컬하게 스테이블해지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씌워서 우리가 맥시멈 값을 찾는 게 아니라 미니멈 값을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멀티플 클래스에 확장할 수 있을까요? 이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이라는 확률 분포가 있습니다.
y가 1부터 c까지의 클래스를 가질 수 있을 때 각각 클래스들의 확률을 mu sub c라고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는 mu의 y, i, 1-mu의 yi, 1-yi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는 C개의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요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 클래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를 곱해주면 이 확률 분포가 모델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하나만, 요 벡터 중에서 하나만 그 해당 클래스에 대한 경우만 1이고 나머지 다 0입니다. 여기서도 그랬죠. 바이너리 클래스에서도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살아남고 나머지 하나는 살아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 출력값은 예를 들어서 C개 클래스가 있다면 C개의 출력값이 나옵니다. 각각 클래스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원핫 벡터라는 개념이 처음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클래스 1번이 정답이다 하면 첫 번째 요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 세 번째 클래스가 정답이다 하면 세 번째 요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 이런 식으로 벡터를 만들어주면 하나의 원소만 1이고 나머지 다 0이기 때문에 원합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래스 레이블이 0, 1, 3, 2 이런 식으로 정답이 주어진다면 0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원소만 1이게끔 1로 만들어주고 나머지 다 0으로 채우는 이러한 representation을 원합 represen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categorical distribution 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모델의 아웃풋이 각각의 클래스의 스코어를 모델링한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럼 이 식도 똑같이 요 ML 식에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바뀌고요. 요 로그를 넣었을 때 요 곱하기가 시그마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입니다. 요 YIC에서 그라운드 트루스에 해당하는 부분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입니다. 그럼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혹은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 로스를 계산할 때 각각 예를 들어 5개 클래스가 있었을 때 여기 스코어가 여러 개, 5개가 나왔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답이 2였다 하면 다른 스코어들은 다 쳐다보지 않고 이 스코어에 대해서만 마이너스 로그 S2를 해서 로스를 구했었습니다. 이 식이 바로 그 식입니다. 정답이 아닌 클래스들은 요 y가 다 0이고 정답일 때만 1이기 때문에 그 해당 점수에 대해서만 로그에 마이너스를 씌워서 로스를 계산하고 나머지 요소들은 다 0이라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유도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소프트맥스 얘기는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이 모델의 아웃풋이 밸리드한 유효한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멀라이즈도 해주고 익스포넨셜도 취해서 모두 다 양수로 만들어 주었죠. 이 부분은 한번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델의 아웃풋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모델의 레이블이 이렇게 배치로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로스를 계산할 때 이 첫 번째 트레이닝 이그젬플에 대해서는 이두 번째랑 세 번째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영이 곱해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로그를 씌우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첫 번째 원소에 대한 로스가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이 식에서 이 안쪽 부분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여기 이제 두 번째 요소도 정답이 두 번째 거기 때문에 첫 번째랑 세 번째는 생각하지 않고 첫 번째는 요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요게 정답이라서 요 앞에 두 개는 생각하지 않고 로스를 계산하고 이 네 개의 이기잼플에 대해서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을 구해주면 최종 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구현을 직접 해보겠지만 하나의 데이터만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배치로 여러 개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이 원합 벡터와 왜 원합 벡터를 쓰는지 아마 이 어, 모델 아웃풋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감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클래스가 두 개라고 했을 때 x2를 그냥 0이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실제로는 두 개의 점수를 우리가 예측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숫자만 가지고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숫자가 0.5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서 클래스 1에 통하냐 클래스 0에 통하냐 속하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클래스가 두 개지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입니다. 그래서 x2에는 그냥 0을 집어넣으면 알아서 x1 값에 따라서 이 확률이 적절히 잘 분배가 되는데요. 그래서 x2에 0을 집어넣으면 이게 1로 바뀌고 1로 바뀌어서 식이 이렇게 되고 위아래를 이제 엑스포넨셜 x1으로 나눠주면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식은 이 시그모이드 값과 1 시그모이드 그래서 클래스 0이냐 1이냐를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결국 소프트맥스라는 것은 이 시그모이드 펑션을 멀티클래스로 제너럴라이즈 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라는 이름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아그맥스가 원래는 미분이 안 됐지만 이제 미분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준 게 소프트맥스이기 때문에 소프트 아그맥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프트맥스는 다양한 인풋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각각 원소들의 똑같은 C를 더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질을 이용하면 뉴메리컬하게 좀 더 스테이블한 그러한 버전을 만들 수가 있어요. X 값들이 예를 들어서 100, 101, 103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여기다가 다 100을 빼줘서 0, 1, 3으로 하면 익스포넨셜 했을 때 좀 더 수치적으로 스테이블해지게 되겠죠. 자, 이 부분도 한번 구현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인지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소프트맥스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0.3, 2.9, 4.3을 넣어줬을 때는 계산이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똑같이 0.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1000을 더해주면 아까 이 숫자를 더하든 말든 결과는 똑같이 나와야 하는데 1000을 더하게 되면 어, not a number라는 난난난이 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익스포넨셜 천승은 굉장히 큰 숫자이기 때문이죠.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소프트맥스를 구현을 해야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값들을 최대한 작은 범위로 가져와야 익스포넨셜 했을 때 안정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늘의 첫 번째 PPP exercise인데요. 테이블한 소프트맥스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1010, 1990 이런 숫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값은 제가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안정적으로 잘 뽑을 수 있는 그런 스테이블한 소프트맥스를 한번 구현해 보시길 바랍니다.